자세한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는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상 봉쇄가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올 초였습니다. 가장 안 좋다고 했을 때도 1달러당 140만 리알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1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 화폐 가치가 좀 폭락하고 있고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좀 상승하고 있어서 민생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지금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해상 봉쇄를 통해서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죠. 이란의 원유를 싣고 가서 국적을 바꾼다든가 환적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선단들을 지금 납포하고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혁명 수비대 자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런 밀무역이라든가 그림자 선단에 개입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자신들 혁명 수비대원들에게 월급도 줬고요. 그리고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도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기 축이라고 하죠.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하는 것들을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 수비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 측에서 협상을 내놓을 때도 자꾸 해상 역봉쇄에 대해서 자꾸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에 이렇게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수개월 더 지속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유업계 대표들과 만나서 이러한 것이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래서 봉쇄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수단은 마지막 카드로 우선 남겨두되 현재로서는 일단 해상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좀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장님 애초에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안 나서면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겠다, 어디를 공격하겠다 이러다가 지금 결국에는 고사 작전을 장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대규모 폭격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사실은. 이제 지금 휴전 상태가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고사작전 상태로 이제 들어갔는데 글쎄요, 처음부터 이렇게 폭격을 안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봉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전쟁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걸프 전쟁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봉쇄 먼저 하고 그래도 이제 그리고 노플라이 존도 해가지고 공중에서도 봉쇄하고 해상에서도 봉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군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란에서도 봉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결국 역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역봉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란이 아무리 봉쇄를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 그 봉쇄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효과가 크니까 지금 이제 이란에서도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일단 이제 고사 작전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협상 교착 상태가 이제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물밑에서는 조금씩 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물밑 대안이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전화 통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접촉, 직접이 아니더라도 파키스탄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접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채널을 이제 계속 열어두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란에게 양보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란 측이 지금 계속해서 협상안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일치된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란 측의 요구가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계속 압박을 넣는 형식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중동 전문가시니까 네. 그러면 이 전망대로 장기간 동안 역봉쇄가 유지가 되면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란의 상황은 이제 어떻게 어느 지경까지 나빠질까요?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저항 경제로 그동안 버텨왔다. 제재에도 상당한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이 작년부터 계속 전쟁이 이어져 왔었죠. 2025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제가 또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이란 같은 경우 여름이 되면 가뭄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가뭄 피해가 엄청나게 컸었고요. 올 초에도 이게 경제 위기가 더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가 더 안 좋고 전쟁 상황까지 갔습니다. 산업 기반도 파괴됐고 실업률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뭐 그동안 잘 버텨왔다. 뭐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란도 이런 위기는 지금 처음 겪어보는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부도 현재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상당히 지도부도 분열되어 있고 국민 역시도 지난 1월 달에 거리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국민의 지지도 상당 부분 받지 못한 채로 지금 계속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사상 초유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란이 나 혼자만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뭐 최후의 뭐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든가 뭐 홍해 같은 것도 후티 반군을 통해서 봉쇄 작전 같은 걸 한다면 유가를 올리는 작전으로 나간다면 이게 또 전 세계가 타격을 입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라는 제목의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이제 선글라스 끼고 총을 든 모습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더 이상 안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합성 사진 보는 것은 저도 그렇게 뭐 꽤 신선하다는 생각은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묘사해 가지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네. 이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사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 사진 뒤에 보면 저 뒤에 터지는 게 문제거든요. 저게 이제 결국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게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말의 의미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간 벌기용으로 그렇게 이란이 계속해서 나간다라면은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 의미를 이제 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 협상에 빨리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압박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휴전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을 내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두 가지 조건을 내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지금 충족이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안은 강경파가 있고 소위 말해서 협상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경파 말이 맞는 건지 협상파가 말이 맞는 건지 이란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한테 들은 건지 이게 지금 완전히 이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일안 갖고 와서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일단은 지금 CNN이 전망을 하기로는 이제 시점은 5월 1일인데 5월 1일에 이란이 종전 협상안을 전달할 것이다. 예. 이제 이 자체를 좀 시점을 전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이란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뭐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협상이 되려면 일단 어떤 얘기를 할지 의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란 쪽에서 일단 호르무즈 얘기는 꼭 꺼낼 거고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협상자는. 네. 근데 이게 협상이 되려면 저는 핵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쪽이 초강경파 혁명수비대 쪽입니다. 이쪽에서는 1차 협상에 나갔을 때 분명히 핵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20년 미국 20년 얘기도 했었고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그다음에 이란에서 역제한으로 5년 얘기까지 하면서 핵 문제가 논의된 줄 알았었는데 지금 또 이란 쪽에서는 1차 협상단에서 오히려 일탈을 했다.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논의 대상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1차 협상단 쪽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때 대표단이었는데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측은 핵 문제는 빼고 우선 호르무즈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이 사람들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란 미국과의 그래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핵 문제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협상안을 종전안을 내놓는다면 핵에 빠진 종전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 보이고요. 사실을 이란 측에서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핵 사항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은 이제 뭐 그동안 기존에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서도 실용 강경파로 분류되면서 협상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같은 사람들은 넣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대가도 얻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아흐마드 바이디 같은 뭐 모스타바를 독대한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핵 주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긋고 있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핵 문제를 꺼내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배신자, 뭐 반역자로 지금 몰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는 핵 문제를 분명히 넣어야 되지만 지금 이란 측의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핵 문제가 빠지고 호르무즈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안 받지 않겠다. 다시 더 나은 제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란 강경파가 내는 협상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안은 의제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의 휴전을 사실상 좀 무기한 연장을 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을 빨리 파악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총든 사진을 게시를 하기도 하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조급해진 걸까요? 지금 이제 좀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유회사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뭐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네. 몇 개월 동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이런 그 봉쇄를 몇 달 동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일단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유류값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고 미국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워싱턴에도 4불 50전이 넘고 지금 LA 같은 경우에도 갤런당 뭐 6불 가까이 뭐 올라가고 그러는데 엄청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름 좀 올라가도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뭐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5월 15일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가 곧 있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몇 개월을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5월 1일 날이 됐지 뭐 5월 1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란에서 새 협상안을 낸다고 하니 그 협상안에 핵 문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아직 이란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는데 나 그냥 참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협상안을 내 가지고 그 협상이 잘 돼서 이번 주말에 이렇게 타결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바로 그냥 또 때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한 2, 3주 더 그냥 지속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어찌됐든 그 협상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타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몇 개월 동안 간다. 이것은 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이란은 이란대로 죽고 미국은 미국대로 죽으니까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제 다음 목적지는 네. 140번 도로다라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에는 그 유가를 140달러까지 이제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또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전례 없는 군사 조치가 조만간 뒤따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경고음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이런 상황들이. 140번 도로라면 이제 유가 뭐 140불을 의미하는 배럴당 140불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 협상 단장 이끌었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또 강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비난을 좀 희석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신들이 어떤 이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그동안 이제 봉쇄했지만 일부만 했고 더 세게 봉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동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홍해 쪽으로 얀부향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도 못 공급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 대신에 푸자이라라고 하는 인도양으로 직접 나가는 항구도 자신들이 어떤 파이프라인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카드 바벨 만데브 해협이죠. 이쪽 홍해로 연결되는 지역도 봉쇄해서 우리가 유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떤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것들이 뭐 드론 같은 것들이 휴전 기간 동안 많이 또 복구가 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최신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것도 뭐 테헤란에서 뭐 퍼레이드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기들도 그대로 있고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뭐 비장의 카드도 있다. 그래서 미국을 더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응징이라는 표현으로 갈리바프 의장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은 핵을 포기를 못 할까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주고받았던 협상안들을 공개된 내용들만 보게 되면 사실 이란이 핵만 포기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외교부 관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접 정부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뭐 혁명 정신을 내걸긴 합니다만 하나의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부정부패 온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있어서 이 조직이 생존해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고상한 어떤 혁명 정신을 내걸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체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풀릴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혁명 수비대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자신의 체제가 유지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떤 이권이 유지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뭐 협상을 통해서 이란 뭐 경제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예. 이란 민생이 좋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히면서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좀 자처한 이유는 뭘까요? 아라거치 외교부 장관이 이제 저기 파키스탄 갔다가 오만 갔다가 다시 파키스탄 갔다가 네네. 이제 러시아로 갔잖아요. 러시아 가서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난 거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내가 이렇게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3월 9일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도 그렇게 저농축된 우라늄 10,000톤 가까이를 러시아로 이렇게 반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행태를 해서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너는 우크라이나나 신경 쓰라고 그러고 딱 끊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이제 이게 끝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나서게 되면은 다 된 밥이 지금 숟가락 얹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지배적으로 있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배력이 또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한 칼에다가 그렇게 끊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실장님, 네. 미국의 항공모함 포드함이 네. 며칠 내로 이제 중동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그 중동에서의 미국 군사력이 좀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네, 뭐 그런 효과도 있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포도함이 작전 일수를 따져보니까 310일 정도 작전을 했더라고요. 통상은 이제 6, 7개월 정도 작전하고 이제 기지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정비하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작전에 투입되는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 한 척은 작전, 항공모함 한 척은 정비 및 뭐 휴가, 그리고 이제 또 한 척은 예를 들면 훈련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포도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도 거기 식당에 물도 나고 화장실에 이제 물도 그게 최신형 그 항공모함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가 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가 가지고 정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돌려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장병들의 사기 너무 힘든 거죠. 310일 가까이를 계속해서 작전을 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이란으로 봐서는 또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세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것보다 한 척은 돌아가고 두 척이 있게 되면은 군사력을 좀 줄여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협상에 한번 나가볼까 뭐 그런 협상의 명분이 그렇죠. 예. 협상의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는 지금 계속 이어가면서 짧고 강력한 군사 공격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봉쇄는 계속하면서 이란이 협상장에 이제 나오도록 제한적인 타격을 좀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지금 내일이 될 것 같은데 네. 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작전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댄케인 합참 의장도 참석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인프라 타격, 지난번에 말했던 발전소와 교량 타격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문제니까요. 거기에 일정 정도 지상군을 투입해서
일정 정도 부분을 이제 점령하는 작전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세 번째는 핵 물질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어떻게 탈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옵션에 대해서 아마도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뭐 협상장에서 계속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협상하는 의제 같은 것을 계속해서 뭐 일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협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국방부가 밝힌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 쓴 비용, 그러니까 현지 시간 29일까지 해서 총 250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37조 원 정도를 사용을 한 건데 대부분 탄약 쪽으로 이 비용을 썼다고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장관이 청문회에 나서서 이번 전쟁이 다른 전쟁에 비해서 좀 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7조 원을 사용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건데 우리 이제 실장님은 군사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주로 이제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공군력이라든지 해군력의 경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위 산업의 초토화라든지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250억 달러 그러면은 그게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한 지 이제 60일 되거든요. 물론 휴전 기간이 제가 보니까 한 19일, 20일 정도 돼요. 어찌됐든 휴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 비용은 들어가니까 그럼 대충 따지면은 하루에 5억 달러밖에 안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러밖에 안 썼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걸퍼전 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한 돈만 하더라도 618억 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불이거든요. 이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 1천억 불. 그런데 지금 여기 250억밖에 안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곧 끝나게 되면 아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쟁이 끝나고 전비는 가장 작게 들었다고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예. 대한민국의 그런 국력으로 봐서. 근데 또 미국의 국력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감축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이전에 독일 총리와 서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고 뭐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메르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이란에게서 지금 미국이 좀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총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화가 좀 난 것 같고요.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도 우리 미국이 빠질 경우에는 정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모범 국가라고 생각하는 부대 쪽으로 뭐 에스토니아라든가 뭐 루마니아라 폴란드 쪽으로 뭐 주동 미군을 좀 옮기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당장 어떻게 또 대통령의 어떤 령에 의해서 될 수 있는지 뭐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그 뭐 주동 미군을 또 옮기는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 많은 숫자를 또 옮기고 새로 또 캠프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리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런 발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둔 미군 감축이 좀 현실화가 되면은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주한 미군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이 나라들이 나토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그렇게 기지를 사용하고 영공을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허용 안 해줬거든요. 게다가 이제 메르츠 총리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철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네들이 미국이 최초의 군함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안 갔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지금 잘못하고 있니 무슨 뭐 지금 전쟁을 잘못하고 있니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야 학자들이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주한미군에 있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주일미군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갈 때도 국민들이 그걸 다 수용해 준 거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이게 포대 사드 있는데 그거 못 나가게 해서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그런 대상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말에 미국의 국방 군사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국방 군사 전략에 의하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1도련선을 연해 가지고 중국의 침략을 방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거부방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미군들이 여러 군데에 분산 배치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란전 있을 때도 그 안에 들어있던 중동 국가에 있던 미군들은 다른 데로 이미 다 옮겨지고 난 뒤에 공습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